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준비생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 화공튜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화공기사 문제풀이 마지막 영상인 공정제어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개념 완성에 이어 문제풀이까지 병행하며 전공 공부 꼭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역시 시청 전 잠깐 멈추시고 생각 그리고 풀이하신 뒤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어계의 피제어 변수의 목표치를 나타내는 말을 고르는 문제로서 너무나 간단한 공정제어에서의 용어 문제입니다. 피제어 변수의 목표치는 설정치 또는 setPoint라고 합니다. 2-1번 문제는 서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제어의 종류 중 추적 제어라고 불리는 서버 제어입니다. 설정값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때 제어 변수가 설정값을 따르도록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외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추적 제어와 항상 비교되는 게 조정 제어입니다. 조정 제어란 외부 교란 변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해도 제어 변수가 설정값에 따르도록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참고 문제로 2017년 1회 53번 문제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2번 문제는 다단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캐스케이드 제어라고도 불리는 다단 제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다단 제어란 주 제어기와 종속 제어기로 구성된 제어 방법으로서 주 제어기의 출력이 종속 제어기의 설정점으로 작용됩니다. 또한 종속 제어기의 동특성이 주 제어기의 동특성보다 빨라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종속 제어 루프 공정의 동특성이 주 제어 루프 공정의 동특성보다 충분히 빠를수록 바람직하다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저는 다단 제어의 경우는 그냥 화공기사 문제풀이를 통해 특징 정도만 외웠습니다. 2-3번 문제는 피드포워드 제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서 피드포워드 제어에 관한 설명입니다. 앞먹임 제어라고도 불리는 피드포워드 컨트롤은 외란이 영향을 주기 전 사전에 측정하여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드백 제어기와 결합되어 사용되면 공정 모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어 시스템의 안정성과는 무관합니다. 문제에서 안정도에 주된 영향을 준다고 했으므로 2번이 틀린 보기입니다. 3-1번 문제는 PID 제어기에서 미분 동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제어기 동작에 관한 문제로서 그 중에서도 PID 제어에 관한 특징들은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PID 제어기는 미분 제어와 적분 제어를 조합시킨 제어 방식으로서 오프셋을 제거하며 시간은 단축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기를 살펴보면 PID 제어기는 변화율에 비례하여 동작하며 미분 동작이 작을수록이 아니라 미분 동작이 클수록 잡음에 민감합니다. 오프셋을 제거해주는 것은 적분 동작의 특성입니다. 4번 보기에서 느린 동특성을 가지고 잡음이 적은 공정의 제어에 적합합니다. 미분 동작에 대한 설명 꼭 암기하시기 바라며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19년 상반기 환경 관련 기업 혹은 발전 회사 시험에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충 보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암기하신 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2번 문제는 PID 제어기의 비례, 적분, 미분 동작이 패루프 응답에 미치는 효과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이 문제 역시 PID 제어의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1에서 4번 보기를 보시면 PID 제어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보기에서 적분 동작은 오프셋을 제거하고 안정성을 증가한다고 했지만 오프셋을 제거하는 건 맞지만 진동이 생기기 때문에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보기입니다. 참고 문제로 2016년 4회 43번 문제도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공부할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시험에 나오면 정말 헷갈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외운 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4-1번 문제는 그림과 같은 지연시간 A인 단위계단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라플라스 변환식은 개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계단함수의 라플라스에서 a만큼 지연시간이 생겼으므로 라플라스 변환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라플라스 변환 공식들은 꼭 한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4-2번 문제는 ft의 라플라스 변환은 다음과 같다.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ft의 값을 구하면, 이 문제는 시험에 출제되기 좋은 초기값 정리 문제입니다. 초기값 정리 공식은 다음과 같고, 식에 대입해보면 fs에다가 s를 곱한 뒤 s를 0으로 보내기 때문에 값은 1이 됩니다. 이와 같이 나오는 문제가 최종값 정리입니다. t가 무한대로 갈 때 ft는 라플라스 식에서 s를 곱한 뒤 s가 0으로 갈 때의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4-3번 문제는 어떤 공정의 동특성은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된다. 이 공정을 표준형 2차계로 표현했을 때 시간상수 타우의 값은, 미분 방정식의 표현이 다음과 같습니다. 라플라스 미분 정리와 2차계 공정 특성식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이 정도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 상반기 시험에서 미분 공식을 이용한 문제가 나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분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좌변과 우변에 라플라스 변환식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아마도 문제에서 y'과 y에 0을 집어넣은 값이 0이라는 값이 빠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대입한 뒤 2차 공정 특성식을 구하기 위해 전달함수 꼴로 나타내면 gs, 즉 sx분의 ys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념 강의에서 2차 공정의 동특성 중 전달함수 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s제곱의 개수가 타우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타우 제곱은 5분의 2이고 이 값을 이용해 시간상수 타우를 구하면 0.632가 됩니다. 시간상수를 구하는 것까지는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 미분 정리를 이용하는 것은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5-1번 문제는 전달함수 gs가 다음과 같은 2차계의 단위계의 응답은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전달함수 gs는 xs분의 ys이고, 이때 xs는 단위계단 응답이기 때문에 s분의 1입니다. 따라서 ys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때 이 식을 부분 함수를 이용해 나타내면 y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변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를 곱한 뒤 정리하면 a, b, c의 값은 각각 2분의 3, 마이너스 3, 2분의 3이 되어 ys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하고 싶은 것은 이 식을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구하고 싶은 yt의 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정제어 기출에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으니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5-2번 문제는 그림과 같은 닫힌 루프계의 입력 R에 대한 출력 Y의 전달함수는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닫힌 루프계 전달함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되먹임 제어의 전달함수를 구하는 걸로서 되먹임 제어의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참고 문제로는 2015년 4회 4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는 1차계 시간상수 타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차계 시간상수 타우의 특성으로는 계단 함수일 때 최종 변화율은 63.2%이며 2타우는 86.5, 3타우는 95%에 이릅니다. 전기전자 분야에서 시간상수는 저항과 용량의 곱입니다. 또한 시간상수가 클수록 출력 함수의 응답이 느리게 됩니다. 문제에서 최종 변화치의 95%에 도달하는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보기입니다. 7-1번 문제는 과소 감쇄 2차계의 경우 디케일 레이쇼, 감소비는 오버슈트를 A라고 할 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개념 영상에도 설명드렸듯이 2차 과소 감쇄 공정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오버슈트는 응답이 정상 상태 값을 초과하는 정도로서 A분의 B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쇄비는 진폭이 줄어드는 비율로서 그 값은 B분의 C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특별히 오버슈트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오버슈트가 A라고 했기 때문에 감소비는 A의 제곱이 됩니다.
7-2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2차계 공정에서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공정 응답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서 2차계 공정에서 단위 계단 응답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동 주기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제타가 1보다 작을수록 진동 주기는 작게 됩니다. 그것을 나타낸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데 제타가 1보다 작을수록 그래프는 왼쪽으로 가면서 진동 주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2번 보기는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제어 문제 마지막 문제인 8번 문제입니다. 어떤 제어계의 총괄 전달 함수의 분모가 다음과 같이 나타날 때 그 계가 안정하게 유지되려면 K의 최대 범위는 다음 중에서 어느 것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로서 라우스 판별법을 이용해 계의 안정성을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개념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실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먼저 각 다항식의 개수를 써줍니다. S세제곱의 개수, S제곱, S, 그리고 상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써줍니다. 그런 뒤 다음 열에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공식을 이용하면 X는 3 곱하기 2 마이너스 1 플러스 K를 3으로 나눈 다음과 같이 되고 이 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K는 5보다 작을 때 이 계는 안정되게 됩니다. 화공기사에서 이 라우스 판별법 관련된 문제가 많으니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공기사 기출문제 문제풀이 영상이 다 끝났습니다. 개념 영상에 이어 문제풀이 영상까지 진행하며 화공 전공에 대한 개념들을 쭉 알려드렸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전공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필기 시험에서 꾸준한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남는 시간은 NCS 공부에 투자하면서 전체적인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Q&A 영상에도 말씀드렸듯 공업화학의 경우는 기업마다 출제 여부도 다르고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영상은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업의 출제 여부를 잘 파악하시고 그 기업에 맞는 학습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험 일정도 늦어지고 여러모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